여러분, 16년 동안 외식 한 번 못하고 집 안에만 계셨던 8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손끝이 저려서 식탁에 앉는 게 두려웠다고 하세요. 약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소용없었던 그분이 석 달 만에 손주들과 식당에 가셨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밤에 다리 쑤심. 나만 그런가 하셨죠? 제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도 밥 먹고 나면 눈이 감겨서 오후 내내 소파에 누워 계시나요? 손끝이 찌릿찌릿해서 리모컨 버튼도 제대로 못 누르시나요?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식사 15분 전 단 두 가지만 챙기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아니,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세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선호입니다. 당대사와 식생활을 3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치만 보느라 정작 먹는 순서와 타이밍을 놓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료실에 오시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 잘 먹고 있는데 왜 여전히 힘들까요? 검사 수치는 괜찮다는데 왜 식후에는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을 해결해 드리고 싶었어요. 수치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했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뭐냐고요? 환자분들이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밥 먹는 게 두렵지 않다고, 이제 손주들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요. 그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고 싶어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급격하게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증상,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갑자기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몸이 과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겁니다.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죠. 위에서 장으로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과도하게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많이 내보냅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한꺼번에 출동시키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 결과가 바로 식후 졸림입니다. 손발 저림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말초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손끝, 발끝 같은 곳이요. 그래서 식사 후에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고 발바닥이 저린 거예요. 밤에 다리가 쑤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 끼니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먹고 눕고, 점심 먹고 눕고, 저녁 먹고 눕게 됩니다. 하루 중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충격적입니다. 아침 식후 2시간 누워 있고, 점심 식후 2시간 누워 있고, 저녁 먹고 바로 자리에 눕는다면요. 하루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도 안 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 시간이 줄어들면 첫 번째로 근육이 빠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근육이 빠지면 대사가 느려져요. 대사가 느려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은 더 힘들어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로 수면 패턴이 망가집니다. 낮에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다음 날 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하니까 식후에 더 졸려요. 또 낮잠을 자게 되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생활이 위축됩니다. 외출을 꺼리게 돼요. 왜냐고요? 밥 먹고 나면 졸려서 창피하니까요. 손이 떨려서 숟가락 들기 힘드니까요. 그런 모습 남들한테 보이기 싫으니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75세 정미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교회도 못 가요. 점심 식사 후에 예배 시간인데 눈이 감겨서 앉아 있질 못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68세 강철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대요. 집에서 먹자고 하죠. 왜냐면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손이 떨려서 커피 잔도 제대로 못 들거든요. 그 모습을 손주들한테 보이기가 싫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워야 할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식사 시간이 고립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증상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자존감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 짐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감도 찾아와요. 우울해지면 식욕도 떨어지고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악순환은 더욱 깊어집니다. 70대 후반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만 먹으면 손끝이 저려서 바늘에 실도 못 꿰다고요. 평생 취미가 손바느질이었는데 그것마저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식후 졸림 때문에 낮에 꼼짝 못하고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다고 하셨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다음 날 더 몽롱하고 그러면 또 식후에 더 졸리고 이게 반복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밥 먹고 바로 산책 가시고 어떤 분은 2시간씩 누워 계시잖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체질 차이일까요? 운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식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순서와 타이밍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줍니다. 왜냐고요? 너무 단순해서요. 의사들도 복잡한 약 처방하고 검사하고 수치 관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정작 이런 기본적인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보다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식사 타이밍과 순서예요.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됩니다. 자, 이제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식사 15분 전에 소량의 단백질을 먼저 넣어주면 위 배출이 완만해져요. 위 배출이 완만해지면 탄수화물이 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 우리 몸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이 급행열차라면 단백질은 미리 신호를 바꿔주는 안전요원이에요. 열차가 천천히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급정거할 필요가 없으니 승객들도 안전하고 역사도 안전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장에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리터피-1과 GIP라는 두 가지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들이 뭘 하느냐면 속도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먼저 장에 도착하면 이 스위치가 켜져요. 스위치가 켜지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위 배출이 느려집니다. 둘째, 인슐린 분비가 적절하게 조절됩니다. 셋째,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인크레틴이 정확히 뭐냐고요? 장호르몬입니다.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녹슬게 하는 물질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인크레틴은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탄수화물이 갑자기 들어와도 몸이 당황하지 않아요. 천천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마치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가 안 켜진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몸은 놀라서 급하게 대응하죠. 인슐린을 왕창 쏟아내요. 그 결과가 바로 저혈당, 졸림, 무기력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해요. 2019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식전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전 단백질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졸림 증상도 현저히 줄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됐다는 겁니다. 아침에 제대로 먹으면 점심, 저녁 식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식사 순서를 바꾼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장기적 건강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꾼 사람들이 활동성이 높았고 삶의 질도 높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천천히 씹는 것과 총량 조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먼저 먹어도 과식하거나 폭식하면 소용없어요. 모든 이득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과식하면 위가 팽창합니다. 위가 팽창하면 배출 속도가 오히려 빨라져요. 급하게 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또 쏟아져 내려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먼저 먹기, 천천히 씹기, 적당량 먹기,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가야 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반감돼요. 세 가지를 함께 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천천히 씹는 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거든요. 둘째, 포만감이 빨리 와요.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20분 정도 걸리는데 천천히 먹으면 적당량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왜 하필 15분 전이냐는 겁니다. 5분 전에 먹으면 안 되나요? 10분 전은요? 안 됩니다. 효과가 확 줄어들어요. 단백질이 위를 거쳐 장까지 내려가서 인크레틴 스위치를 켜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짧으면 스위치가 채 켜지기도 전에 탄수화물이 들어옵니다. 너무 길면 단백질이 이미 장을 지나가 버려요. 딱 15분이 최적입니다. 이건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어요. 10분, 15분, 20분, 30분 전을 비교했을 때 15분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건 타이밍 싸움이에요. 정확히 15분을 지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 포만감이 너무 와서 정작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식사를 건강하게 하는 거지 식사를 거르는 게 아니잖아요. 둘째,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늘어납니다.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무가당 두유 200ml, 완숙 달걀 1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이에요. 그래서 부작용 걱정 없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임산부도 어린이도 노인도 안전합니다. 다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식단표 필요 없어요. 칼로리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15분 전에 두유 1팩, 달걀 1개 먹으면 끝입니다.
단순하다는 건 지속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복잡하면 오래 못합니다. 귀찮아서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간단해서 평생 할 수 있어요. 양치질하는 것처럼 습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82세 박정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6년 동안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 밤에 다리 쑤시는 증상으로 외식을 완전히 포기하신 상태였어요. 박정수 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가 기억나요. 보호자분이 부축해서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앉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밥 먹는 게 무섭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침 먹고 나면 눈이 감겨서 10시까지 누워 있어야 했대요. 그나마 정신 차리면 점심시간이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까지 누워 있어야 했대요. 저녁 먹고는 바로 잠자리에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도 안 됐던 거예요. 손발 저림도 심했어요.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고 물컵을 들 때도 손이 떨렸대요.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요. 16년 동안 그렇게 사셨대요. 처음에는 약으로 조절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운동도 해보려 했는데 식후에 너무 졸려서 운동할 기운이 없었고요. 결국 집 안에만 계시게 됐던 겁니다. 제일 속상했던 건 손주들과 외식 한 번 못했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때마다 핑계대고 거절했대요. 왜냐면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박정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식전 15분에 무가당 두유 한 팩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완숙 달걀 1개를 추가하시고요. 박정수님은 반신반의하셨죠. 표정에서 읽혔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16년 동안 고생한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요. 저는 박정수님께 작은 수첩 하나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간단히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식전 루틴을 했는지, 식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별점으로요. 박정수님은 성실하게 기록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주 검진 때 오셨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요. 아직 확신은 못 하겠는데 졸림이 덜한 것 같아요. 손발 저림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저는 격려했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2주만 더 해보시죠. 2주차에 오셨을 때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점심 먹고 이제 30분만 눕거나 아예 안 눕는 날도 있어요. 손도 떨림이 많이 줄었고요. 어제는 리모컨 버튼을 실수 없이 눌렀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정수님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도 다리 쑤심이 많이 줄어서 숙면을 취한다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박정수님은 저한테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손주들이랑 식당에 갔어요. 16년 만에 처음이에요. 밥 먹고도 졸리지 않았어요. 손주들이랑 식사 후에 산책도 했어요. 꿈만 같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의사를 하는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요. 박정수님은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손주들과도 자주 외식하신대요. 무엇보다 밥 먹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세요. 다만 모든 분이 박정수님처럼 극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걸리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68세 이영애 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점심만 먹으면 오후 내내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약속을 저녁으로만 잡으셨고요. 이영희 님은 처음에는 점심 한 끼만 식전 루틴을 시도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차이를 느끼셨고 2주차부터는 아침에도 적용하기 시작하셨죠. 한 달 후에는 오후에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점심 먹고 나면 무조건 집에서 누워 있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점심 후에도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영희 님은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를 시작하셨대요. 점심 먹고 오후에 활동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이영희 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10년 넘게 그냥 나이 타진 줄 알고 참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인생의 10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아시고 실천하셔서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말씀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식전 15분 루틴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가당 두유 한 팩입니다. 200ml짜리요. 편의점이나 마트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1,000원 정도로 부담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가당이라는 겁니다.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당류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가 0g에서 1g 사이면 괜찮습니다. 또 원재료명을 보세요. 원재료는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앞부분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두, 물, 소금 정도만 있어야 해요.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고소한 맛이라고 표기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당이 첨가돼 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꼭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드시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단맛 나는 두유가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편의점에서 살 때는 냉장 코너에 있는 걸 고르세요. 상온 보관 제품보다 신선해요. 그리고 한 번에 일주일치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편합니다. 매일 사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완숙 달걀 1개입니다. 반숙이 아니라 완숙이에요. 왜 완숙이냐고요? 소화가 더 잘 되고 단백질 흡수가 안정적이거든요. 반숙은 소화가 빨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달걀은 소금이나 마요네즈 없이 그냥 드세요. 소금을 넣으면 짠맛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면 위가 팽창할 수 있어요. 마요네즈는 당분이 들어 있어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달걀 삶는 게 번거로우시다고요? 한 번에 여러 개 삶으세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삶아요. 10개 정도요. 삶은 달걀은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면 5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삶는 방법도 알려드릴까? 냄비에 달걀을 넣고 찬물을 달걀이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12분간 더 끓이세요. 그런 다음 찬물에 식히면 완성입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두부로 대체하세요. 작은 두부 반 모 정도면 됩니다. 두부도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그냥 드시기 힘드시면 간장을 살짝만 찍어 드세요. 두유도 못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플레인 요거트를 드세요. 무가당 제품으로요. 한 컵 약 150g 정도면 적당합니다. 요거트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위 배출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천천히 먹기와 총량 조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단백질을 먼저 먹어도 과식하면 소용없거든요. 천천히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15번 이상 씹으세요. 처음에는 세면서 드셔야 해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됩니다. 15번 씹으면 음식이 거의 액체 상태가 돼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같은 양도 큰 그릇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이거든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밥 공기도 한 치수 작은 걸로 바꿔보세요. 젓가락을 자주 놓으세요.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 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젓가락 들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져요. 최소 20분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드실 때는 텔레비전을 끄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면 빨리 먹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냥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세요. 총량은 어떻게 조절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평소 먹던 양의 80%만 드세요. 배가 80% 찼다 싶으면 수저를 놓으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는데 20분 지나면 포만감이 와요. 과식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가 팽창하면 배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급하게 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쏟아져 내려가요. 단백질 먼저 먹은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딱 15분 전이에요. 5분 전도 아니고 20분 전도 아니고 정확히 15분 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점심을 12시에 드신다면 11시 45분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두유와 달걀을 드세요. 그리고 15분 후에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 2주는 알람이 필수예요. 깜빡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 배가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알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확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3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1주차에는 점심 한 끼만 하세요. 왜 점심이냐고요? 점심 후에 가장 졸리고 효과를 제일 빨리 느낄 수 있거든요. 성공 경험을 빨리 쌓는 게 중요해요. 2주차에는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끼를 추가하세요. 둘 중 어느 걸 추가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아침에 힘드시면 아침을, 저녁에 힘드시면 저녁을 추가하세요. 3주차부터는 3끼로 확대하세요. 다만 일주일에 최소 5일은 실천하시면 됩니다. 7일 내내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주말에 외식하시거나 약속 있으면 그날은 쉬셔도 괜찮아요. 외출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휴대용 무가당 두유를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작은 사이즈로요. 달걀은 아침에 삶아서 보온 용기나 밀폐 용기에 담아 가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아이스백을 같이 넣으세요. 달걀이 상하지 않게요. 겨울에는 보온 용기가 좋고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삶은 달걀을 팔아요. 외출 전에 미리 못 준비하셨으면 편의점에서 사시면 됩니다. 저녁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일이나 간식은 식후로 미루세요. 식전에 과일을 드시면 과당이 먼저 들어가서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과일이 있어요. 수박, 포도, 감,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은 식후에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조각 또는 한 송이 정도만 드시고 1시간 뒤에 더 드시는 게 좋아요.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복도를 걷거나 집 안에서 가벼운 집안일을 하세요. 설거지도 좋고 청소기 돌리기도 좋아요. 왜 식후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근육이 당을 사용하거든요. 움직이면 혈당이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로 쓰여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딱 10분이면 충분해요. 라벨 읽는 습관도 들이세요. 처음에는 귀찮지만 익숙해지면 몇 초면 됩니다. 영양 성분표에서 딱 2가지만 보세요. 당류와 원재료명입니다. 당류는 0g에서 1g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2g까지는 괜찮고요.
3g 이상이면 피하세요. 원재료명은 앞쪽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설탕, 액상과당, 시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으로 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한 가지 두유를 정해서 계속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식사 반응이 안정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취침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편안한 음악을 들어도 좋아요.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식사 반응도 안정돼요. 낮에 햇빛을 30분 정도 쬐세요. 오전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산책하시거나 베란다에 앉아 계셔도 돼요. 기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 앱에 간단하게 적으세요. 끼니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침 식전 루틴 했는지 동그라미 표시, 식후 졸린 별 3개, 손발 저린 별 2개. 이 정도면 충분해요. 5초면 적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세요. 어떤 날이 좋았는지, 어떤 날이 안 좋았는지 확인하세요. 패턴이 보일 거예요. 잠을 못 잔 날은 식후 증상이 심했다거나, 과식한 날은 효과가 없었다거나,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70% 꾸준함이 100% 완벽함을 이깁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오늘 당장 하실 일 3가지입니다. 첫째, 냉장고에 달걀 5개 삶아 두세요. 일주일치 중 절반이에요. 3일 후에 다시 삶으면 일주일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방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넣어 두세요. 내일 점심 전에 드실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지금 바로 넣으세요. 셋째, 스마트폰에서 알람을 설정하세요. 내일 점심 15분 전 시간으로요. 알람 이름은 두유 달걀로 해두시면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이 3가지만 해도 내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지금 바로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채식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달걀 대신 두부를 드세요.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을 불려서 드셔도 되고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지방이 많으니까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만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질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이 방법을 병행하시는 거예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약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몇 달 후에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2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하게 되거든요. 양치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양치질 하시잖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주만 참고 하시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하시면 더 쉬워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식전 루틴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머니 두유 드셨어요? 달걀 드셨어요? 이렇게요.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만 이 방법을 쓸 필요 없어요. 젊은 분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점심 먹고 졸려서 오후 업무에 지장이 있는 직장인들한테도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끼니에서 식후 졸림이 가장 심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점심 후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왜 점심 후에 특히 졸릴까요? 점심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든요. 밥, 국수, 빵 같은 거요. 그리고 오늘부터 점심 한 끼만 먼저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일 점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 완숙 달걀 한 개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별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함께 건강해져 봅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식전 15분, 무가당 두유 한 팩 200ml, 완숙 달걀 한 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 세 가지가 식후 급반응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상을 되돌려 드립니다. 3일이면 몸의 신호가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일상이 바뀝니다. 3개월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박정수 님처럼 16년 만에 외식을 하실 수도 있고 이영힐 님처럼 봉사활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질환이나 약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게 조정하세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간 질환이 있으신 분, 특별한 식이 제한이 있으신 분은 꼭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무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80세도 활기차게 사실 수 있고 90세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하려고 하세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삶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시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건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